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3월도 지나고 지금은 4월입니다. 완연한 봄인데요. 거리에 나가보니 꽃들도 만발나고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 이 4월에 많은 행복 향유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이때 이 주택이요, 단전 단수가 된 상태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최근 서울행정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 단수 상태의 주택, 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입니다. 자, 사건의 발생, 우리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랑 쭉 한번 보시면은 이 납세자가 2020년 3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주택 신축 판매 그리고 주택 개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려 그러면 자본금 요건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사무실 요건 등등 몇 가지 요건을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다 만족을 시켜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같은 다음날 이제 2020년 12월 24일에 이제 뭐 어떤 칼텍스 주식회사라는 그 소외 회사로부터 5채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주택을 취득을 하면서 이제 대출 같은 게 많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납세자분은요, 이 건물의 임차인들과 2021년 1월 29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 건물에서 퇴거하는 그 내용의 명도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작성을 하면서 아마 이삽이라든가 어떤 소외 이제 약간의 그 위자료가 이제 약간 손해배상 이제 이런 손실보상 이런 이제 그런 내용에 약간 금전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이렇게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들은 이 시기경에 이 사건 건물에서 모두 원활하게 퇴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차인들이 퇴거하고 난 이후에는요, 철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 공실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0날 이제 그 임차인들이 퇴거하기 전에 미리 용산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해체 허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1월 26일 철거와 신축 관련된 그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용산구청의 굴토심의위원회에서는 21년 2월 8일 그리고 3월 11일, 5월 27일 각 회의를 거쳐 3번이나 거쳤네요. 조건부 동의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느려졌습니다. 5월 말까지 거의 갔으니까. 이에 따라 원고가 이제 21년 6월 11일 재차 이 사건 건물 해체 허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용산구청장이 21년 8월 23일 관리자를 이제 어떤 자사신탁,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자사신탁 주식회사 이제 신탁 등기 했다 그랬잖아요. 이 신탁으로 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체 기간을 8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해체가 진행이 됐고, 22년 7월 26일경에는요, 해체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우리가 아무런 뭐 사건이 발생은 안 했겠죠. 하지만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문제냐? 이 세무서가요, 처분청이죠. 세무서에서가 21년 어떻습니까? 이분은 20년 3월에 주택 신축 판매 그리고 주택개발 사업을 이제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하나 냈고, 그리고 나서 그해 말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그 20년에 어떻습니까? 5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을 하고 한 달 정도 임차인들한테서 기간을 주면서 이 건물에서 주택에서 퇴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원활하게 다 임차인들이 퇴거를 했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어떻습니까? 바로 면시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용산구청에서가 자꾸 시간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무려 3번이나 이렇게 2월 8일, 3월 11일, 5월 27일 해가지고 3번에 걸쳐가지고 조건부 동의로 결정이 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제 우리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죠. 그리고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21년 6월 1일도 넘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2년 7월 26일 경에야 해체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서에서가요, 2021년 기속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이 납세자가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법인이잖아요. 이유로 21년 11월 17일 원고에게 어떻습니까? 원고니까 납세자입니다. 이 아까 이 주택 신축 판매 주택 신축 판매라든가 주택 개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그 법인, 그 납세자에게 무려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묻도 따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기본공제 5억 원 안 되고 1억만 나와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굉장히 어마무시했던 그 시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무려 6억 3천 정도 되고요. 농특세가 1억 2,500, 합치면 얼마예요? 7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20년도 말에 내가 이제 주택 5채를 이제 주택 신축 판매를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고,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도 이미 그 이전 해에 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까지 다 했고, 한데 관할 구청에 어떻습니까? 어떤 그 신청했는데 그 결정이 동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과세 기준일을 넘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에 이 처분청, 국세청에 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과 관련돼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됐고, 억울하니까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까지 했는데 무려 심판 청구까지도 기각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행정법원 1심이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안과 관련돼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법과 그리고 주택법 그리고 지방세법의 내용을 이제 관련된 그 법령 좀 보시면은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제1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이제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는요, 지방세법 제104조의 제3호에 의한 주택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방세법 104조 제3호에서는요, 주택이란 또한 역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종부세에서 지방세법으로 그 다음에 주택법으로 넘어가가지고 주택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왜 보셔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요 사안과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종부세법 제8조 1항은요, 일단은 우리가 그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해내는 그 과세표준 산출 근거입니다. 보시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인별과세잖아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2억 원, 그리고 우리가 법인이죠. 법인은 공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외인 경우에 지금 기존엔 6억 원이었는데 지금 9억 원을 상향이 됐습니다. 9억 원을 공제한 그 금액에 어떻습니까?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조 제8조 자 2항의 제2호를 보셔야 됩니다. 2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지만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이러한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호에서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저랑 읽어볼게요. 제1호 이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그리고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어디에 있느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합산 배제 사원용 주택 등이라고 해가지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례와 관련된 그 내용만 보시면은요. 시행령 4조 1항에서는 우리가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 즉 합산 배제 사원용 주택 등을 말한다라고 해서 21호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사안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다음 강목이 작아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합산 배제 주택으로 규정을 해서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목은 공공주택 사업자, 자, 사업시행자입니다.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그리고 다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 혁신지구 재생 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라가 우리가 소규모죠.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항목은 마목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해서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세법 제109조는 자,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규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했고 종합부동산세가 무려 7억 5천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도 제기를 했지만 역시 기각이 됐잖아요. 서울지방행정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심에서는 우리가 제가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이 종합부동산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 취지를 제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기본적인 국가재정 수익 충당 기능 외에도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라든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 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라고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 이 사안처럼 이러한 경우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한다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라고 자 1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추진 시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이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을 할 때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액의 종합부동산세 어떻습니까? 아까 21년도만 무려 7억 5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이러한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그 비용은 당연히 주택가격의 정가가 돼서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이러한 분양가 상승 요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분양자들한테 어떻습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21로 마목은 그 합산배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택건설 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당의 조항의 도입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인 경우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전 단수 상태의 주택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최근 작년입니다. 23년 말에 나온 우리 1심 법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인 경우에는 지금 재산세는 부과가 됐어요.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는 부과가 됐고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잘 납부를 했고요. 그 재산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아직 삼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1심에서가 이 사안인 경우 어떻습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결을 1심이 했기 때문에 향후에 2심, 3심 내용까지 물론 잘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1심 내용이 타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엄연히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4조에 엄연히 주택건설,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렇게 취득한 주택 3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멸실시킬 목적의 주택이라 그러면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 납세자분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분들께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3심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을 때 이 1심처럼 판결이 동일하게 나왔을 땐 여러분 반드시 경정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최근이죠. 이제 23년 11월 달에 나온 판결이고 이제 아마 당연히 국세청은 아마 항소 상고할 겁니다. 그래서 2심, 3심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그 단전당수 상태의 주택이 우리가 법상에 규정한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3년 이내 멸실시킬 목적의 주택이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자담 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